동네 관쌤입니다. 심슨입니다. 자, 오늘은 초등학교 1학년에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1학년에서 부모님들이 자칫하면 공부에 집중할 수 있거든요. 네, 공부 물론 중요합니다. 공부, 학습이라고 하는 거죠. 책과 글과 뭐 이런 소리로 된 그런 공부. 공부가 중요한데 공부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올까요? 공부를 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 나 공부 잘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어디서 나오냐? 그거는 이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이 가슴에서. 맞습니다. 누가 외부에서 강요해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라 안에서 나오는 동기. 동기 중에 최고의 동기는 스스로 생기는 동기인데 1학년, 저학년에서의 그 교육의 중요한 뼈대는 이런 마음을 갖는 거라고 봅니다. 나는 소중한 사람이야. 공부를 하고 싶어. 뭔가 막 배우고 싶어. 뭘 배워야 되지? 하는 이런 마음을 잃지 않는 것. 네네. 평생 갖고 가게 해주는 것. 그런 걸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 생활 습관이 잡혀야 되고. 네, 되게 중요한 목표죠. 중요하죠. 예. 중요하죠. 기본 생활 습관. 그 다음에 친구와의 관계. 네네.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들이 또 많죠. 많죠. 예. 요즘. 학교 폭력이라는 낱말로 대표되는 그 낱말을 전 쓰고 싶지 않고요. 네네. 아이들의 다툼이라고 보는데 네네. 다툼 문제로 어려움을 겪죠. 그 다음에 공부하는 습관. 그러니까 공부하는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게 습관이 시작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정리를 해보면 기본 생활 습관, 그 다음에 관계, 그 다음에 공부하는 습관. 어떤 게 그것들의 바탕이 될 수 있을까요? 풀이해서 말씀드리지만은 이 시기에는 중요한 것이 아이들의 정서적인 든든함이거든요. 편안한 마음. 네네. 그래서 특별한 게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사실 인생사 살다 보면 집안에 별일은 없습니까? 알 수 없는 게 집집마다 온갖 사연이 다 있거든요. 아픈 사연, 슬픈 사연. 그러다 보니까 생활이 흔들흔들해요. 되도록이면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가 안정된 모습으로 안정된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이 편안하게 살고 집안이 편안한 상태로 살면 아이들은 어디에 집중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 아이가 나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거든요. 나를 가꾸어 가는데. 그래서 안정된 하루의 삶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사실 안정적인 아이들은 뭐 어떤 상황이 와도 자기들의 중심들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정서적인 안정감들을 잘 만들어가는 게 중요한 시기 아닐까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가 좀 편안하면 좋아요. 제가 말하는 편안함이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하고 관계는 편안한 관계잖아요. 본능적으로 무의식 깊은 데까지 연결되어 있는 게 부모와의 관계인데 학교 생활 하다 보면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가 긴장된 관계인 경우가 적지 않아요. 뭔가에 의해서. 네네. 그럴 때 아이들이 흔들리거든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관계가 안정되면 좋겠다. 그것이 곧 어디로 가냐? 정서적 안정감으로 가고 네네. 그것이 아래 학년, 1학년의 중요한 교육 목표 중에 하나인 기본 생활 습관, 관계를 맺고 풀어가는 것, 공부 습관을 안정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중요한 바탕이 된다고 봐요. 그 다음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1학년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아까 공부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은 공부는 어느 학년이든 어느 나이든 다 하는 건데 그럼요. 이 시기에 어떤 공부가 중요할까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딱 앉아가지고 수학 문제를 빠르게 몇 개를 풀었어. 근데 다 맞았어가 중요한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어떤 부분을 조금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까요? 이 아이? 이게 아주 쉽게 풀어본다면 고학년과 저학년 뚜렷한 차이점은 아래 학년은 몸을 움직여서 깨달아야 되는 시기입니다. 네네. 몸을 막 움직이고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냄새도 맡고 피부로 느껴보고 귀로 들어보고 오관을 다 이용해서 뭔가 느껴보는 깨달아가는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 공부는 양이 많지 않아요.
교과서 보면 별게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봄을 깨달아보자. 주제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어요. 봄을 깨달아보자는 봄 뭐 어려워. 봄이라는 글자 하나 딱 쓰면 봄 알았지. 아니거든요. 봄에 오는 봄바람. 그렇죠. 느끼는 게 중요할 거고. 봄에 오는 내 눈에 들어오는 색깔. 꽃, 나비, 뭔가 벌레, 그리고 아지랑이 피어오르는 어떤 기운들. 네네. 그리고 봄에 부모님과 같이 먹는 나물맛.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나물과 관련된 과거에 살았던 삶의 이야기. 봄에 찰랑거리는 물결. 봄에 들리는 새소리. 할 게 엄청 많네요. 가서 보고 만지고 듣고 글로 쓰고 그림으로 그리고 음악을 배우고 악기로 두들겨 보고. 네네. 너무 많죠. 중요한 건 아이들 스스로 겪고 움직이고 느끼고 생각하고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봄은 봄인데 저학년 같은 경우에 나에게 봄이 뭔가를 이제 내 삶의 공간에서 봄이 무엇인가를 좀 찬찬히 느껴가는 것들이 되게 중요한 시기 아닐까 그렇죠. 예. 하는 생각들이 듭니다. 자칫하면 봄에 낱말, 봄에 노래 몇 개 하는 것 갖고는 봄을 안다고 말할 수 그렇죠. 없죠. 그래서 봄 교육과정이 봄만 가지고 한 3개월 갑니다. 2, 3개월 갑니다. 진짜 적은 내용 이걸 가지고 될까 싶은데 그걸 가지고 되게 오랜 시간 공부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긴 호흡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현장학습도 가야죠. 맞습니다. 봄에 좋을 때 애들하고 꽃 피고 막 그런 데로 촥 가야죠. 저도 항상 꽃 필 때 4월달이 되면 아이들하고 꽃 구경을 갑니다. 와. 가서 고학년, 6학년을 해도 꽃 구경을 갑니다. 가서 맛있는 것도 좀 같이 꽃 밑에서 먹고 뭐 노래도 부르고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죠. 그걸 또 갖고 와서 네네. 작품집도 만들고 그림도 네, 그리고 음악도 만들고 연주도 해보고 네. 발표도 해보고 신앙송도 해봅니다. 와. 시도 써보고 시화전도 열어보고. 저도 가슴이 뜁니다. 다시 학교로 가고 싶어요. 이랑으로 좀 이것저것 만지고 하고 뭐 음.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1학년 때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온갖 지식을 글자로 된 걸 막 집어넣는다고 되는 게 아닌 거죠. 그거는 죽은 지식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제 특히 책들도 그렇고 영상들도 그렇고 너무 지식적인 부분들이 되게 많이 아이들에게 한꺼번에 제공되는 것 같아요. 좀 그런 면에서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애들이 1학년 때 몸을 움직이면서 온몸으로 표현하고 그렇죠. 말로 하고 수다를 떨고 그림으로 글로 막 음악으로 온몸을 움직이면서 춤도 추고요. 네네. 그리고 어디 가보기도 하고 그러지 않으면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저는 영상을 많이 보여주잖아요. 거기에 매달리다 보면 애들이 어떻게 됩니까? 기계의 흐름 속에 기계의 논리 속에 빠져들어가요. 그리고 굉장히 자극적이거든요. 그렇죠. 그거 보고 있다고 집중하는 게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그냥 쏟아 들어오는 거거든요. 수동적인 사람이 돼서. 근데 자연에서 몸을 움직여 배우는 건 어떻게 됩니까? 내가 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찾아 들어가는 거야, 글로. 그건 전혀 다른 적극적인 인간, 능동적인 인간이 되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오늘만 공부하고 말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기본 생활 습관에 대해서는 좀 어떤 부분을 의미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우스갯소리 할까요? 딱 세 문장이면 됩니다.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면 됩니다. 그렇죠. 사람들이 우스워요. 아, 선생님 어떻게 그런 말을. 근데 우리 인간들이 만드는 문명이 사실은 먹고 자고 싸고와 관련이 있어요. 많은 것이 잘 먹게 하기 위해서, 잘 먹으려면 건강해야 되거든요. 건강을 보살피고 잘 먹게 하기 위한 그런 그 사회 시스템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편하게 자려면 마음이 편안해야 되고요. 잠자리가 안전해야 되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인간이 편하게 자기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하는 산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잘 산다는 것은 인간이 순환기에서 돌고 난 것을 바깥으로 내보내는 건데 그 또한 앞에 얘기한 먹고 자고가 잘 돼야만 그 다음 것이 되거든요. 내가 살아있는 한 죽는 그날까지 내 힘으로 해야 돼요. 내 힘으로 해야 될 것.
먹을 때 어떻게 먹어야 되냐? 누가 차려놓고 그냥 먹고 휙 가버린다? 아니잖아요. 남의 불편함 주지 않고 먹어야 되고, 먹을 때는 설거지 같은 거 할 때 필요한 거 자기가 해야 되고, 네네. 자던 이부자리 내가 정리하고 내가 깔고, 내가 입고 있는 옷이라든가 이런 거 다 내가 관리하고, 내 힘으로 할 건 내 힘으로 하고, 누가 해준다면 해주는 사람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 가질 줄 알아야 되고, 표현할 줄 알아야 되고, 대소변 보는 것도 역시 남에게 불편 주지 않게 내가 다 처리할 수 있어야 되고, 이 세 가지가 다 된다는 것 자체는 혼자 독립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되게 중요한 공부겠네요. 사실 기본 생활 습관의 바탕이 되는 이야기들인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먹는 행위 속에도, 그러니까 내가 해야 될 것들, 그리고 나를 위해서 누군가 해주는 것들, 그런 것까지 좀 고르게 좀 보면서 내 할 것들을 찾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되게 중요한 공부인 것 같습니다. 저학년 때 습관을 들여놓지 않으면 그게 고학년 돼서 중학교 가서 고등학교 가서 어른이 돼서 계속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제가 1학년 담임하면은 3월달 동안은 자꾸 체해요. 첫 주에 왜 체하나 그랬더니 애들하고 급식에 밥을 먹는데 손봐줄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아직은. 맞습니다. 때로는 예를 들어 왕새우가 나와서 애를 못 뺏겨 먹거든요. 그런 거 많죠. 그럼 제가 장갑 끼고 가서 다 벗겨줘야 돼요. 근데 벗겨줬는데 어떤 애는 선생님 여기는 다리 있는데 못 먹어요. 그럼 걔만 또 다리 벗겨줘야 돼요. 그러면서 한마디 하죠. 선생님 3월 한 달만 할 거야. 다음부터는 너희 어떻게든지 너희들 힘으로 먹어야 돼. 뭐가 나와도 우유도 내가 안 따줄 거야. 마음의 준비해 라고 얘기는 해요. 자기 스스로 하는 그게 참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죠. 근데 그래도 자꾸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결국 주인공은 아이여야 되는 거니까요. 그럼요. 아이 삶의 주인공은 아이여야 되는 거니까 자꾸 아이들에게 그럴 기회들을 줘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교육적으로도 그게 맞는 거죠. 아이들이 스스로 하는 힘을 길러야 된다고 그러셨는데 이럴 때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 가방 들어주는 거예요. 네. 준비물 들어주는 맞습니다. 거. 저는 아이가 몸이 아프다거나 전날 또 부모님이 싸웠어. 애하고 한바탕 했어. 그래서 그날은 내가 아침에 나 들여다 줄게. 그래서 들여다 주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늘 가방 매주고 들어주고 뭐냐면 아이가 해야 될 그건 아이가 지고 가야 할 짐이에요. 삶의 무게거든요. 우리가 공부를 왜 시키냐? 자기 삶의 무게를 자기 힘으로 감당하는 게 목표거든요. 근데 그것 중에 하나가 가방이라고 봅니다. 상징적인 것 같아요. 아이들 가방을 대신 학교 앞까지 메고 와주시는 분들도 꽤 있고요. 그러니까 그 마음은 알겠는데 그러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그럼요. 아이를 위해서도 이제 아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건 아이 스스로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는 건데 갓난아기 태어나면 모든 걸 거의 다 해주잖아요. 다 해주는데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어떻게 해요? 하나씩 걷어 빼는 겁니다. 우리 아이에게 젖 물려준 건 젖을 안 물려주죠. 그 다음에 이유식 먹이죠. 그 다음에 숟가락 들어가고 먹여주는 걸 끊어. 나중에 병원에 입원하거나 의식이 없을 때고는 떠먹여주지 않잖아요. 우리가 성장한다는 것은 하나씩 하나씩 도와주는 걸 줄여가는 건데 사랑에도 전 습관이 있다고 봐요. 사랑에도 습관이 있다. 편하잖아. 아이한테 뭘 해주는 거 아이도 편해요. 아이 입장에서도요. 편하죠. 근데 그걸 퇴화라고 심리학에서는 그럽니다. 뒤로 가는 거예요. 편하거든. 유치원 시절에 머무르고 싶어. 왜? 앞으로 가면 고달프거든요. 근데 고달픔을 도전해서 성취하는 기쁨인데 그 맛을 못 느끼면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하나씩 빼내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가 아니라 어떻게 걷어낼까. 해주던 걸 어떻게 하면 안 해줄까. 하나씩 걷어내는 겁니다. 횡단보도도 혼자 건너. 조마조마하죠. 그렇지만 하고 싶은 말 꾹꾹 누르고 아이가 스스로 하게 놔두는 것. 그래서 횡단보도를 건너는 힘도 생기고 가방 들어가는 거, 친구들하고 싸웠을 때 내가 풀어내는 힘, 그죠. 이런 거 다 생겨야 돼요. 의외로 아이들은 기회를 주면 잘 해내는데 어른들이 그 기회 자체를 안 줘버리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이들 친구들하고 다툼이 있을 때도 어른들이 해결을 해버리려고 하잖아요. 아이가 속상해하면 내가 속상해버리려고 하고요. 속상한 건 맞죠. 근데 아이가 충분히 속상해하면서 방법들을 찾을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공감해주는 건 필요하지만 그걸 대신 해결해 줄 수는 없잖아요. 없죠. 홀로 서기. 예, 맞습니다. 홀로 서가는 과정.
예전에 이제 어떤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는데 어떤 꼬마가 이제 의자 위에 뛰어서 올라가는 건데 계속 실패를 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부모님들 그 장면 못 보고 있을 것 같아요. 애가 막 올라가려다 넘어지기도 하고 수억 번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나중에 성공을 하더라고요. 제가 그거 보면서 결국에 아이들이 배워가는 과정은 이런 모습 아닐까? 근데 이제 어른들이 아이들이 시도하고 도전하는 과정 속에서의 다치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안타까워서 그 기회 자체를 뺏어버리는 경우들이 있는 건 아닐까? 근데 기회들을 아이들에게 좀 충분히 줄 필요가 있겠다. 수학 문제집 두꺼운 거 한 권 깔끔하게 푸는 게 어렵습니까? 아니면은 칼질해서 무 하나 쓰는 거하고 어떤 게 어려울까요? 수학이 주는 성취감이 있고요. 이런 거 했을 때 성취감이 있거든. 근데 자기가 도전해서 한 거, 내가 스스로 뭔가를 도전해가지고 그걸 이루어냈을 때 오는 성취감. 그럼요. 그게 다음으로 나갈 수 있는 바탕이 되거든요. 네네. 자꾸만 부모님들도 그렇고 사실은 많은 우리 사회 어른들이 네네. 아이가 뭔가 도전하고 좀 위험한 것을 해볼 수 있는 걸 기다리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 자꾸 안 좋은 게 떠올라요. 그렇죠. 안 좋은 거. 인간의 본능이라고 보죠. 그렇죠.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인간은 부정 편향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부정적인 걸 더 크게 보고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하루 동안 있었던 일 중에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냐면 좋은 일들 되게 많았어요. 많죠. 그러니까 많았는데 그 중에 부정적인 부분들을 되게 크게 보는 경향이 좀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부정적인 부분을 되게 크게 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나에 대해서 볼 때도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의도적으로 노력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긍정적인 이야기들, 긍정적인 부분을 좀 많이 볼 수 있도록 부모가 아이를 바라볼 때도 그렇고요. 아이도 좀 그럴 수 있도록 좀 의도적으로 노력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역사는 해석이라고 그러잖아요. 네네. 우리가 아이들하고 보내는 시간을 잘 해석해야 되는데 어두운 것만 겉으로 올리면 자꾸 어두운 것만 또 생각하게 되고 어두운 것에 대책을 세우게 돼. 그러니까요. 그래서 좋은 거에 도전하고 뭔가 새로운 걸 해보는 게 아니라 야 이런 일 생기면 안 되니까 여기에 대책을 세우느라고 에너지를 힘을 다 써. 그러면 정말 좋은 거 못 해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만약에 하나의 학급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기운을 만들어요. 자꾸 아이들이. 교실 안에 서로를 비난하고 그 그다음에 이제 자꾸 서로를 부정적으로 보고 자꾸 무언가를 하는 걸 주저하게 되고 저는 이제 새학년을 맡으면 그래서 아이들한테 딱 두 글자를 먼저 쓰거든요. 긍정.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서로를 긍정적으로 봤으면 좋겠고 표현도 긍정적으로 했으면 좋겠고 선생님이 하자고 제안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왜요? 하기 싫어요가 아니라 일단 해보자. 무언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긍정적으로 해보면 그리고 나면 또 무언가 우리가 얻게 되는 이야기들이 있을 거다라고 아이들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자라는 이야기 되게 많이 합니다. 제가 먼저 그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이들도 이제 자꾸 그런 낱말을 쓰게 돼요. 그러니까 부정적인 이야기가 튀어나오려고 하다가도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는 거죠. 이걸 긍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전 이것도 약간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교사 생활하면서 자꾸 잔소리할 때가 있어요. 안 좋은 소리하고 어두운 눈으로 보고 그러면 그때마다 저 스스로를 다짐하는 게 빛이 크면 어둠은 저절로 쪼그라져. 좋은 게 자꾸 빛나게 하자. 좋은 게 빛나게 하자. 다짐하면 쉽진 않아요. 그죠. 쉽진 않아요. 이게 어렵습니다. 인간의 본능. 그 본능이 어디서 왔나 보았더니 인간 유전자에는 과거에 생존의 문제죠. 만일에 낭떠러지가 있으면 죽잖아요. 그 낭떠러지가 있나 없나 찾는 거예요. 평지가 있는 건 문제가 안 돼. 낭떠러지가 있는지를 봐야 돼. 그러니까 안 좋은 걸 보는 거예요. 생존 본능하고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만약 저학년에 이제 그런 사고들이 형성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그게 계속 가요. 오래 갑니다. 말도 부정적으로 하게 되고요. 특정한 친구에 대한 부정적인 기억들 때문에 계속 힘들어하는 모습들도 있어요. 오랫동안 가슴에 담고 있어요. 6학년이 됐는데 유치원 때 얘기하는 친구도 있어요. 유치원 때 네가 이랬잖아. 지금은 전혀 관련이 없거든요. 상관도 없고. 근데 이제 그게 그대로 쌓여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어느 순간 그게 좀 풀렸어야 됐는데. 그렇죠. 네네. 풀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서 아이들이 그걸 녹여내야죠. 네, 맞습니다. 녹여내야죠. 우리 지금까지 이야기 해봤는데 사실은 이게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진다고 해서 현실 속에서 로봇처럼 우리가 흔들림 없이 이제
완벽한 부모로서 아이들을 그렇게 대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완벽한 사람은 없는 거잖아요. 그럼요. 부모 역시 처음이기 때문에 완벽한 부모는 없을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흔들릴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면 또다시 하면 되죠. 또다시 마음 먹고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흔들리면서 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흔들리면서 우리가 그래도 아이들을 중심에 놓고 내가 어떻게 가면 좋을까를 고민하면서 가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의미 있는 학교 생활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요? 완벽한 부모는 없다. 참 감동적인 말입니다. 완벽한 부모가 없다는 말 들으면 희망이 생기는데요. 그죠? 또다시 막 해보고 싶어져요. 네. 모두 다 그렇다. 나만 그런 게 아니라 모두 다 그렇게 부모가 되는 거고 부모로서 살아가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입학은 아이 홀로 학교 울타리 안으로 세상 속으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부모의 눈길과 손길이 제한적으로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이제부터 아이는 내 힘으로 갖가지 일을 겪으며 자기만의 세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니 초등학교 입학하는 자녀를 둔 부모가 기대로 설레면서도 한옆으로 불안해하고 걱정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부모가 불안과 걱정을 넘어 아이가 홀로 서는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1학년 교육과정의 핵심인 기본 생활 습관과 공부 습관이 잘 자리 잡도록 해야 합니다. 친구 관계를 풀어가는 힘을 키우는 데에도 힘을 써야 하고요. 내가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고 고맙단다 하는 마음을, 부모의 마음을 아이는 느낍니다. 이런 마음을 느끼며 자란 아이는 정서적으로 편안합니다. 정서적 안정감을 바탕으로 아이는 나 자신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나 자신을 가꾸는 일에 집중합니다. 공부하고 싶다는 마음, 배움의 동기를 잃지 않습니다. 저학년 시기는 사람의 발달 특성으로 볼 때 몸을 움직여 세상을 알아가는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론과 지식이 아닌 온몸을 움직여 오관으로 느끼며 배우고 깨닫는 공부 그리고 체험이 중요합니다. 어려서부터 도와주던 것을 하나씩 줄여가야 할 때입니다. 홀로 배우고 홀로 관계를 풀어가고 홀로 해내야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 어려움을 견뎌낼 힘과 용기, 성취감, 자신감이 자랍니다. 초등학교 입학 이 순간이야말로 자기 삶의 주인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아이를 믿고 기다리는 부모의 용기와 지혜가 가장 필요한 때입니다. 아이의 단점보다는 장점을 크게 보고 믿어줌으로써 새롭고 낯설고 어려운 것에 도전하며 성장하도록 북돋아 주어야 하는 까닭입니다. 이 세상에 그 어떤 부모도 완벽하지 않습니다. 완벽한 부모는 없습니다. 입학하는 시기 시행착오를 겪으며 부모도 아이도 모두 흔들릴 겁니다. 흔들릴 때마다 또다시 노력하면서 아이도 부모도 함께 성장하는 시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교육의 길을 함께 걸어요.